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두었다가 국권이 회복되면 고국으로 옮겨다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마땅히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힘쓸 것이다. 너희들은 돌아가서 동포들에게 각자 나라를 위해 책임을 지고 국민된 의무를 다해 마음을 같이 하고 힘을 모아 공을 세우고 업을 이루도록 일러다오. 대한 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하얼빈역. 사람들로 북적이는 그곳에서 한 남자가 조용히 걸음을 멈췄어요. 스크린에 가득 비친 그의 얼굴은 단단히 굳어 있었고 옷 속에서 떨리는 손은 그의 결단과 고뇌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 같았어요. 총성이 울리고 사람들의 비명과 혼란 속에서도 그는 흔들림 없이 자신의 임무를 끝냈어요. 영화를 보고 난 다음 날 그의 강렬한 이미지와 고뇌의 흔적이 떠올라 그가 남긴 흔적을 직접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찾아간 그곳에서 시선을 끌었던 혈서로 적힌 대한독립이라는 글자. 그 선명한 글씨를 보는 순간 그의 목소리가 제 머릿속에서 맴도는 것만 같았어요. 영화관에서 느꼈던 충격, 기념관에서 손도장을 바라보며 가졌던 깊은 생각들, 그리고 SNS 커뮤니티에서 주고받았던 대화 속 질문들. 왜 우리에겐 이런 인물이 없었을까라는 물음은 단순히 중국인으로서의 질문이 아니었어요. 그의 이야기는 단지 조선의 독립운동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건 인간이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준 위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는 단지 조선의 영웅이 아니었어요. 그는 인간이 무엇을 위해 싸우고 무엇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위대한 신념의 상징이었어요. 이제 그의 이야기를 통해 제 삶의 가치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좋아요만이라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남부 광저우 근처의 작은 도시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냈던 리안 첸이라고 해요. 제가 기억하는 고향은 언제나 오토바이 경적 소리와 상인들이 물건을 파는 활기찬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그 활기 속에서도 사람들은 항상 눈치를 보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눈치를 보며 사는지 사실대로 알려주셨어요. 중국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그 속은 철저히 통제된 체제란다. 사람들의 숨소리까지 감시하는 나라지.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며 중국에서 잘 살기 위해선 당에 충성해야 하고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정부의 허락 없이는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없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게 통제돼 있고 생각까지도 관리당하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야.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는 늘 정치와 사회 문제에 민감하신 분이었어요. 중국은 겉으로 보기에는 시장 경제가 활발하고 도시가 성장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뿌리 깊은 부패와 불평등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정부 관리들은 지역 상인들에게까지 끊임없는 뇌물을 요구했고 아버지가 운영하던 사업도 각종 허가증 문제와 세금 문제로 끊임없이 간섭을 받았어요. 중국은 돈을 버는 사람도 돈을 못 버는 사람도 결국 정부의 손바닥 위에 있을 수밖에 없어.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항상 좌절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가장 힘들어했던 건 단지 경제적 문제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가장 피로감을 안겨준 건 바로 중국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감시 문화와 억압된 언론 환경이었어요. 인터넷 검열로 외부 세계와 단절된 정보, 정부의 입맛에 맞춰 조작된 뉴스, 그리고 조금만 비판적인 의견을 내도 감시받고 처벌받는 사회 분위기. 이 모든 것이 아버지에게는 숨막히는 현실이었어요. 자유롭게 말할 수 없는 사회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겠니? 여긴 숨 쉬는 것조차 허락받아야 해.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며 자유로운 환경에서 우리 가족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이 나라를 떠나야 한다고 결심하셨던 것 같아요. 마침 아버지는 미국에 있는 지인을 통해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의 화교 커뮤니티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그곳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환경 속에서 화교들이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었어요. 미국은 무엇을 생각하든 무엇을 꿈꾸든 허락받지 않아도 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나라야.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우리 가족이 중국을 떠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민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중국에서 소규모 무역 사업을 운영하며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하고 계셨기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곳에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은 엄청난 도전이었어요. 주변에서는 왜 안정된 생활을 버리고 낯선 땅에서 고생하려 하느냐며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결심은 단호했어요. 언제나처럼 자신의 굳건한 생각을 굽히지 않으셨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야. 우리 가족이 자유롭게 살 수 없다면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소용이 없어. 가족들이 숨막히지 않는 곳에서 살게 하고 싶어. 이것이 아버지의 생각이었습니다. 2005년 결국 우리는 중국을 떠나 미국으로 향했어요. 중국인들이 많이 있다는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에 도착했을 때 미국 특유의 자유로움이 곳곳에서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렵기도 했지만 부모님은 우리 가족이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셨어요. 아버지는 화교 커뮤니티의 도움을 받아 차이나타운에서 작은 도매업체에 취직하셨고 어머니는 지역의 작은 중국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셨어요. 저는 화교 지역 학교에 다니며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미국에서의 삶은 중국에서의 삶과 완전히 달랐어요. 처음엔 모든 게 낯설고 어렵게 느껴졌지만 점차 익숙해지면서 중국에서 느꼈던 억압과는 전혀 다른 자유로운 공기를 느낄 수 있었어요. 이곳은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할 수 있어. 아버지의 말이 비로소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결심으로 우리는 안정된 삶을 뒤로하고 낯선 땅에 정착했지만 샌프란시스코에서의 삶은 우리 가족에게 자유와 새로운 기회를 선물해줬어요. 저는 그곳에서 제 뿌리인 중국의 문화와 미국의 자유로운 환경을 동시에 경험하며 자랐어요. 그리고 두 세계를 이해하려는 과정에서 제 시야는 점차 더 넓어졌어요. 미국 학교에 다니며 영어를 배우는 건 쉽지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자유로운 분위기를 자연스레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역사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의 뿌리를 탐구하거나 다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비교하는 활동을 자주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중국의 역사를 떠올리며 자부심과 아쉬움이 교차했어요. 특히 근대사를 공부할 때 느꼈던 아쉬움은 매우 컸어요.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고 만주를 장악했던 시기에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는지를 배우며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웠던 사실은 비슷한 시기에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한국에서는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다는 점이었어요. 특히 한국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행동과 신념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학교 역사 수업에서 윤봉길 의사와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가 종종 언급되었고 그들의 삶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윤봉길 의사의 이야기는 처음 들었을 때부터 충격적이었어요. 그는 1932년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일본 고위 관료들에게 폭탄을 던져 조선의 독립을 전 세계에 알린 인물이었어요. 당시 그는 겨우 20대 중반이었죠. 믿을 수가 없었어요. 20대 중반의 젊은 나이에 자신의 삶을 기꺼이 조국에 바칠 수 있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싶었어요. 그는 단순히 일본 관료들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독립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었어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왜 중국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없을까라는 의문이 떠나지 않았어요. 물론 일본으로부터 많은 피해를 입은 중국에도 수많은 항일운동가들이 있었지만 윤봉길 의사처럼 젊은 영웅의 이름은 제게 낯설었어요. 그리고 안중근 의사, 그의 이름은 윤봉길 의사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역사 프로젝트를 준비하며 알게 되었어요. 그는 1909년 하얼빈에서 일본 제국주의의 핵심 인물인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인물이었어요. 그의 행동은 단순히 분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어요. 조국의 독립과 동양의 평화를 위해 자신의 삶을 기꺼이 바친 결단이었죠. 안중근 의사는 체포된 후 재판에서도 당당히 자신의 신념을 지켰어요. 나는 조선을 위해 싸웠을 뿐 아니라 동양의 평화를 위해 행동했다고 말하며 끝까지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어요. 저는 비록 중국인이었지만 일본에게 점령당했던 시기에 중국과 한국의 역사가 서로 닮아 있다는 것을 느꼈고 그들의 삶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하지만 같은 시기에 같은 적에게 맞섰던 상황에서 조선이라는 작은 나라는 안중근과 윤봉길 같은 위대한 인물을 배출하며 그들의 희생으로
전 세계에 독립의 가치를 알리는 상징이 되었어요. 반면 일본의 침략에 큰 피해를 입은 중국에서는 왜 이런 강렬한 메시지를 남긴 인물이 떠오르지 않을까 하는 답답함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어요. 저는 점점 더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에 대해 알고 싶어졌어요. 윤봉길과 안중근의 이야기는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인간의 신념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이후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치열하게 싸워왔는지를 알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독립운동가들이 보여준 용기와 신념은 제게 잊을 수 없는 영향을 주었어요. 그들의 빛나는 신념과 용기는 한국의 이야기를 저에게 더욱 특별하게 다가오게 했어요.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지던 저는 얼마 전 연말 휴가를 맞아 한국 여행을 결심했어요.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고, 특히 한국의 겨울이 낭만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에 이 시기를 선택했어요. 서울과 부산 그리고 경주를 여행하며 현대와 전통이 공존하는 한국의 매력을 한껏 느껴보고 싶었어요. 한국 여행을 준비하던 중 우연히 SNS를 통해 영화 하얼빈의 개봉 소식을 접하게 되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배우 현빈이 주연을 맡은 작품으로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를 중심으로 그의 삶과 신념을 그린 영화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영화는 12월 24일에 한국에서 개봉 예정이었고 마침 제가 한국에 머무는 기간과 겹쳤어요. 저는 한국에서 반드시 이 영화를 봐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서울은 거리마다 반짝이는 크리스마스 조명, 따뜻한 군밤과 붕어빵 냄새 그리고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의 활기까지 모든 것이 흥미롭고 아름다웠어요. 명동의 번화한 거리를 거닐 때는 활기찬 도시의 매력을 알 수 있었고 경복궁의 고즈넉한 풍경에선 고요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여행을 시작한 지 4일째 되는 날 저는 명동의 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할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대부분 사전 예매를 통해 영화를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저는 운 좋게도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평일 오전 명동에 위치한 CGV에서 사전 예매 없이 티켓을 구매할 수 있었어요. 다행히도 몇 년 전부터 한류 열풍에 흥미를 느껴 틈틈이 한국어를 공부했기에 자막 없이도 영화를 온전히 이해하며 감상할 수 있었어요. 영화 속 안중근은 단순히 나라를 위해 싸운 영웅으로 그려지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내면에 자리한 두려움과 고뇌를 이겨내면서도 조국의 독립과 동양 전체의 평화를 위해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보여줬어요. 하얼빈 의거를 준비하며 동료들과 마지막 작전을 논의하는 장면에서도 그의 행동은 단순히 조선의 복수를 넘어 더 큰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결단으로 보였어요. 특히 재판장에서 안중근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변론을 펼치는 장면은 잊을 수 없는 인상을 남겼어요. 그는 자신의 행동이 단지 조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큰 평화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임을 당당히 말했어요. 실제 역사 기록에서도 그는 자신의 행동을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동양의 평화와 조선의 독립을 위한 상징적 행위로 설명한 바 있죠. 영화는 이러한 그의 신념을 관객들이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섬세하게 표현했어요. 그는 단지 행동으로만 자신의 신념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의 발언과 태도를 통해 자신의 철학을 끝까지 지켜냈어요. 저는 영화를 보며 여러 감정이 교차했어요. 비록 저는 중국인이지만 그의 신념과 행동이 단지 조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동양 전체의 평화와 정의를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에 깊이 공감할 수밖에 없었어요.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싸운 조선의 역사는 단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같은 시기에 일본의 침략을 받았던 중국과도 맞닿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보여준 희생과 용기는 단지 조선만의 자랑이 아니라 모든 아시아인이 기억해야 할 위대한 유산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화가 끝나고 불이 켜졌지만 저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어요. 그의 목소리와 표정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의 신념과 희생, 그리고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이 영화는 단순히 독립운동가의 이야기를 전하는데 그치지 않았어요. 그것은 인간이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렬한 메시지였어요. 극장을 나서며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나의 삶을 바칠 수 있을까? 안중근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지금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울처럼 느껴졌어요. 그의 이야기가 단순히 과거의 기록으로 남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울림을 주고 있다는 사실은 제가 이 영화를 본 가장 큰 의미가 되었어요. 영화를 본 후 제 마음은 온통 안중근 의사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그의 신념과 결단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림 없던 모습은 단지 영화 속 한 장면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가 실제로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생각과 철학을 가지고 있었는지 더 알고 싶다는 갈망이 커졌어요. 그날 영화를 관람한 뒤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안중근 의사가 남긴 발자취를 직접 보고 싶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어요. 결국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휴대폰을 꺼내 들고 안중근 기념관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알게 된 곳이 바로 서울 남산에 위치한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었어요. 여행 일정에 없던 방문이었지만 저는 주저없이 기념관으로 향하기로 결심했어요. 다음 날 아침 영화에서 느꼈던 감동이 현실에서 그의 흔적을 마주할 기회로 이어진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어요. 기념관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안중근 의사의 삶을 담은 전시물들의 눈을 고정했어요. 가장 먼저 저를 사로잡은 것은 그의 혈서로 된 손도장이었어요. 기념관 한쪽에 전시된 손도장은 너무나 강렬한 존재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안중근 의사는 자신의 손가락을 자르고 혈서로 대한독립이라는 글씨를 쓴 후 도장을 찍었다고 해요. 그 손도장은 그의 결의와 신념 그리고 조국을 위한 각오가 고스란히 담긴 상징이었어요. 저는 그 앞에서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어요.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까지 내 자신을 던질 수 있을까? 이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기념관을 둘러보는 동안 가슴은 먹먹했고 그가 가진 삶의 깊이와 철학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안중근 의사의 신념은 조선이라는 국가를 넘어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책임감과 이상을 보여줬어요. 기념관을 떠나는 길에 그의 손도장과 마지막 편지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내가 죽은 뒤에도 국권이 회복되기를 바란다. 이 말은 단순한 유언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닿을 수 있는 강렬한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그에게 보낸 편지를 읽으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떨어졌어요. 그 편지의 내용이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잠시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한 사람 것이 아닌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건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 즉단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걸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편지가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제외하길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너라.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방문한 후에도 그의 이야기는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기념관에서 느꼈던 깊은 감동과 그의 희생이 남긴 메시지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으로 다가왔어요. 하지만 저는 씁쓸한 현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현재 중국에서는 안중근 의사와 같은 인물을 깊이 있게 다루는 콘텐츠를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지 안중근 의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합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은 한한령이라는 이름으로 한국 콘텐츠를 공식적으로 차단하고 있어요. 한류 열풍이 중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기 시작했을 때 중국 정부는 한국 드라마, 영화, 음악과 같은 콘텐츠가 자국 문화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제한을 시작했죠. 이 제한은 2016년 한국이 미국과의 방위 협력의 일환으로 사드 배치를 결정한 이후 더욱 강력하게 시행되었고 그 이후로 한국의 대중문화 콘텐츠는 중국 내에서 공식적으로 금지되었어요.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이런 차단 속에서도
한국 콘텐츠에 대한 중국인들의 관심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중국 내 많은 젊은 세대는 VPN을 사용하거나 다른 우회 경로를 통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여전히 시청하고 있어요. 심지어 일부 사람들은 불법 다운로드를 통해 한국 콘텐츠를 몰래 접하고 그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곤 해요. 실제로 제가 아는 몇몇 중국 친구들도 한국 드라마는 금지되어 있어도 인터넷에서 못 볼 건 없어 라며 웃으며 이야기하곤 했어요. 이런 현실은 한한령이라는 정책이 오히려 한국 콘텐츠에 대한 갈증과 흥미를 더 키운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저 역시도 미국에 살면서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많이 접했어요. 특히 역사적 배경을 가진 작품들은 단순히 재미를 넘어 깊은 교훈과 감동을 주었어요. 하지만 한국 콘텐츠에 대한 공식적인 금지 조치는 그들의 뛰어난 이야기를 더 많은 중국인들에게 알릴 기회를 막아버리고 있어요. 이번 한국 여행에서 제가 본 하얼빈이라는 영화는 그 대표적인 예가 될 겁니다.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를 다룬 이 영화는 단순히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고통받았던 모든 동아시아 국가들이 공감할 수 있는 역사적 메시지를 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의미 깊은 영화조차 중국에서는 정식 개봉이 어렵다는 사실이 안타깝기 그지없어요. 안중근 의사의 신념과 희생이 단지 한국만의 유산이 아닌 동아시아 전체가 기억하고 배워야 할 중요한 역사라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죠. 그의 이야기는 국경을 초월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가치가 있어요. 하지만 현재의 정책과 제한 속에서는 그러한 메시지가 전해지기 어려운 현실이 너무나도 아쉽게 느껴졌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봤어요. 왜 중국은 이렇게 훌륭한 이야기를 숨기려고만 하는 걸까? 왜 당당히 경쟁하지 못하고 차단하려고만 할까? 한한령이라는 정책은 결국 중국 스스로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은 자신들의 문화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내세우는데 왜 중국은 자국민이 다른 문화를 접하지 못하도록 막으려 할까요? 이는 단순히 문화 차단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자신감의 부재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지금의 중국은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이 접할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히 역사적 사실에 대한 무지로 이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아시아의 공통된 과거와 그로부터 배울 교훈을 놓치게 만드는 안타까운 현실로 다가왔어요. 저는 한국이 자신의 문화를 자랑스럽게 세계에 내놓고 이를 통해 전 세계 사람들에게 교훈과 감동을 주는 모습이 부럽기도 했어요. 한한령이라는 정책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 중국도 자신감을 가지고 이런 정책을 철회하고 한국과 당당히 경쟁하며 서로 배우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날이 오기 전까지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안중근 의사와 같은 인물의 이야기를 접하고 그가 남긴 신념과 희생을 기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랄 뿐입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안중근의 신념과 결의, 그리고 동양 평화를 위한 희생의 감동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평소 활동하던 중국 이민자들의 온라인 대화방에서 그의 이야기를 꺼내기로 결심했어요. 대화방은 보통 가벼운 일상 이야기부터 중국과 세계의 정치, 사회적 이슈까지 다양한 주제를 나누는 공간이었어요. 저는 이곳에서 한국 여행의 경험과 함께 안중근 의사에 대해 느꼈던 감동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금 조심스러웠어요. 안중근이라는 이름이 낯설게 느껴질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가 조선의 독립운동가라는 점에서 공감하기 어려워하는 이들도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의 이야기가 단지 조선만의 역사가 아니라 억압받는 모든 이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줄 수 있는 메시지라는 점을 확신하며 글을 작성했어요. 저는 대화방에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를 전하며 그가 단지 조선을 위해 싸운 인물이 아니라 동양의 평화를 꿈꾼 이상주의자였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영화 하얼빈과 안중근 의사 기념관에서 느꼈던 감동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갔죠. 놀랍게도 안중근 의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자 대화방은 생각보다 뜨겁게 반응했어요. 사람들은 그의 신념의 놀라움을 표현하면서 자연스럽게 중국과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왜 중국은 안중근과 같은 인물이 떠오르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었어요.
그 질문에 저 역시 한국에서 느꼈던 점들을 떠올리며 대답을 이어갔어요. 중국도 일본의 침략으로 많은 고통을 받았고 항일운동가들이 분명히 존재했지만 왜 그들의 이야기가 충분히 전해지지 못했는지에 대해 모두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몇몇 사람들은 중국의 역사적 혼란과 넓은 국토 때문에 영웅 한 사람을 상징적으로 내세우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어요. 하지만 또 다른 이들은 그것이 변명일 뿐이라고 반박했어요. 중국이 이런 이야기를 기억하지 못한 것은 단지 역사적 혼란 때문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이 역사적 인물을 감추고 그들의 가치를 전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었죠. 저 역시 그 말에 깊이 공감할 수밖에 없었어요. 대화방의 마지막에 한 친구가 했던 말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는 안중근과 같은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배워야 해요. 중국이 아닌 조선인이라는 생각을 완전히 배제하고 그 사람이 가졌던 철학과 신념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지금 중국이 가져야 할 중요한 가치죠. 이 말은 제가 한국에서 느꼈던 감동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안중근 의사의 삶은 단지 조선의 독립운동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지키고 배워야 할 숭고한 가치의 상징이었어요. 비록 저는 중국인이지만 그의 이야기는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중근 의사는 자신의 조국뿐만 아니라 동양 전체의 평화를 꿈꾸며 행동했던 인물입니다. 저는 그의 이야기를 알게 된 것만으로도 제 삶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기회를 얻을 수 있었어요.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으며 내가 지키고자 하는 신념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연스럽게 제 마음속에 자리 잡았어요. 저는 그의 이야기를 통해 역사는 단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안중근 의사는 단지 조선의 영웅이 아니라 인간이 지켜야 할 신념과 이상을 끝까지 실천한 인물로 기억될 겁니다. 그의 이야기를 알게 된 것만으로도 제 삶은 더 풍요로워졌어요. 그리고 저는 이 가르침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삶은 저에게 인간의 위대함이 무엇인지 보여줬고 그가 남긴 가르침은 앞으로도 제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